IM 금융지주 2025년 상반기 실적 나왔는데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393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0.6%나 늘었어요. 시장 기대치도 훨씬 넘어섰고요. 네, 숫자만 보면 정말 놀랍죠. 100% 이상 성장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IM뱅크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 거랑 그 증권 부문 수익성도 정상화된 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아요. ROE 같은 수익성 지표들도 확 좋아졌고요. 네. 순이익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게 핵심 수익원인 이자 이익은 사실 약간 줄었거든요. 그리고 은행의 순이자 마진, NIM 있잖아요. 이것도 2분기에 1bp 떨어져서 1.77%예요. 이게 그냥 작은 수치 변화가 아니라 주력 사업 수익성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NIM이 조금 하락했군요. 네. 그리고 대손 비용 감소폭이 큰 것도 맞는데 이건 사실 작년에 PF 관련해서 충당금을 워낙 많이 쌓아둬서 그런 기저효과 영향이 커요. 뭐랄까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측면도 있군요. 그래도 주주들을 위한 노력은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나요? 하반기에 200억 원 규모 자사주 또 사서 소각한다면서요? 올해 이미 400억 했는데 이거 더하면 총 600억. 야, 2027년까지 1,500억 목표인데 벌써 40%나 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소각 자체는 좋은 거죠. 주주 가치 높이겠다는 의지니까. 현재 T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도 0.3배 후반대인데 이럴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진짜 효과적인 전략이죠. 이 정도면 아주 강력한 시그널 아닌가요?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1,500억 목표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매입하는 게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다 채워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이번 200억 추가 매입만 해도 그 은행 건전성 지표인 CET1 비율이 한 5bp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되거든요. 자본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자본 관리 부담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주주 환원도 좋은데 체력이 받쳐줘야 하니까요. 그럼 성장성 측면은 어떨까요? 은행 쪽 보니까 막 외형 키우기보다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RWA, 위험가중자산 증가율도 연 4% 내외로 관리하겠다. 이런 신중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질적 성장이요? 말은 좋은데 근데 2분기 원화대출 잔액 증가율 보면 전분기 대비 0.4% 늘었어요. 고작 0.4%요. 이게 성장 동력 자체가 좀 둔화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출 증가율이 좀 낮았군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CET1 비율은 작년 말보다 43bp 올라서 12.15%로 오히려 개선됐잖아요. 안정성을 다지면서 성장 기회를 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CET1 비율 개선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은행 대출자들 신용평가 다시 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대손 비용률이 생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관리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그럼 가장 걱정했던 증권 쪽 PF 리스크는 어떤가요? 이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 같은데요. 누적 충당금도 5천억 원이나 쌓았고 상반기엔 오히려 217억 원 환입도 있었잖아요. PF 문제 해결 TF도 만들어서 우발 채무 줄이고 추가 환입 노력도 한다고 하고요. 멈췄던 사업장 3, 4곳도 다시 움직인다는 소식도 있고 이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네, 관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증권사의 자기 자본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여전히 56%예요. 이건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낮춰야죠. 그리고 커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위험 대비 충당금 쌓음 비율이 38.2%인데 이게 과연 충분한가? 시장에서는 아직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커버리지 비율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시각이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RWA가 늘어난 거요. 회사에서는 시장 변동성 대비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부담의 시작인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반기에 이자 수익 늘리는 전략을 편다고 하던데요. 위험 조정 마진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위험 관리하면서 수익성도 높이겠다. 이런 거죠. 수도권 중심으로 자산 성장도 계속하고 비이자익 쪽도 트레이딩이나 IB 쪽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IT와 디지털 역량 강화해서 하이브리드 뱅킹 그룹으로 가겠다. 8월부터 성과 보여주겠다 자신하던데요. 계획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이게 실제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탑라인, 그러니까 이자랑 비이자이익 회복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봐야죠.
특히 과거 IM 금융지주가 금리 변동에 NIM이 좀 민감하게 움직였잖아요.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아, 과거 NIM 변동성이 컸었죠? 네. 그리고 디지털 전략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게 진짜 MAU 증가 같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해요. 약속이랑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IM 금융지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 개선하고 또 주주 환원도 강화하려고 여러모로 애쓰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특히 하반기 성장 전략이랑 디지털 전환, 이게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아직 남아있는 PF 리스크 가능성, 또 대손 비용 관리 같은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발표한 계획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숫자로 증명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IM 금융지주, 지금처럼 적극적인 주주하는 정책을 계속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나 잠재된 내부 리스크를 잘 헤쳐나가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